시니어TV 신년 특집 시니어 정책 지자체 장에게 듣는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주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2025년 올해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이 초고령 사회의 원년이라고 할 수 있죠. 바야흐로 노인 천만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노인이라고 하면 은퇴 이후에 뭔가 무력하게 여생을 보내는 모습을 상상하곤 했었는데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정치나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서 뭔가 주요 인적 자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니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시니어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이 매우 중요할 텐데요. 자, 그래서 시니어TV에서는 2025년 신년 특집으로 이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각 지자체의 시니어 정책에 대해서 지자체 장들에게 직접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봤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육동한 춘천시장 자리하셨습니다. 직접 만나 뵙죠. 예,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장 육동한입니다. 오늘 시니어TV의 좋은 프로그램에 신년 처음으로 나오게 돼서 영광입니다. 먼저 춘천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다 아시다시피 춘천은 여러분들의 추억과 기억의 명소입니다. 젊어서 다 한번 다녀가셨죠? 그럼요. 예, 지금도 아름답고 제가 비록 시장이지만은 세상에 이렇게 좋은 도처가 있나 늘 자랑스럽습니다. 또 많은 인프라가 생기고 최근에 출렁다리를 하나 만들었는데 엄청나게 사람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출렁다리도 소개할 겸 아마 여기 보시는 시청자들께서는 가까우니까 춘천이 한번 다녀가시면 좋겠고요. 네. 오시면은 젊은 날을 다 회상하고 또 새로운 기운이 나지 않을까 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춘천 자랑을 잠깐 해주셨는데 네네. 출렁다리 얘기도 해주셨어요. 예. 크리스마스 즈음에서 개통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춘천의 공지천이라는 곳인 건데 거기에 옛날에 이디오피아 커피숍이 있었고 과거에 많은 그 청춘 남녀들이 거기를 다 들려갔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다 이제 제 나이 때나 그 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지역이 기억과 추억의 장소였다면은 앞으로는 출렁다리를 필두로 해가지고 많은 관광 인프라가 주변에 생깁니다. 앞으로는 춘천다운 고품격 문화 관광 지역이다. 그래서 한번 옛날을 기억할 겸 한번 그 부부 같이 좀 와라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한번 춘천 오셔가지고 둘러보시고 또 워낙에 좋습니다. 호수도 있고 산도 있고 생태적으로도 아주 우수하고 또 시장이 또 얼마나 열심히 가꿨겠습니까? 그래서 오셔가지고 보시고 그 뭐 닭갈비도 드시고 막국수도 드시고 서울에서 너무 가깝지 않습니까? 그죠? 전철이 또 무료 아닙니까? 전철 타시고 오시면은 한나절 잘 노시고 잘 구경하시고 가실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 그 시니어TV 시청자들 각별히 오시면은 시장이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꼭 시니어TV 보고 왔다고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2022년이었죠. 춘천시장으로 이제 당선이 되셨습니다. 네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많은 봉사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돌아가셨는데 춘천시장에 당선이 되시고 내가 이런 것들은 좀 고향을 위해 바꿔보고 또 추진을 해봐야지 약속을 많이 하셨잖아요. 어떤 공약들이 있으셨어요? 뭐 대표로 말씀드리면 교육입니다. 교육. 저는 뭐 평생 경제 관료였는데 대한민국이 그 전후에 짧은 기간 내에 세계 10대 선진국이 된 것은 교육을 빼놓고는 그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이 그동안 우리나라를 만들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또 여러분들께서 자식들을 고생하면서 잘 키우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바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부에 있으면서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한 기억이 있고
춘천에 가서는 춘천을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춘천이라는 도시가 아까 여러 가지 빼어난 뭐 자연 생태를 얘기했지만은 산업적으로는 상당히 그 제약이 많았습니다. 거기가 서울 시민들,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을 공급하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규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조업이 제대로 들어서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춘천의 산업을 전통적인 제조업보다는 첨단 지식 산업화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네네. 컨텐츠, 영상, 데이터 이런 식으로 작은 도시지만은 굉장히 강한 그 산업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을 주력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오늘 이 주제하고도 관련되지만은 다 뭡니까 우리가 잘 살고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세 번째 그 주제가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 공동체입니다. 아이, 청소년, 여성, 장애인, 어르신까지 대한민국의 사회적 약자 또 춘천의 사회적 약자들이 그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잘 보호받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굉장히 큰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모시는 일도 아까 제가 내려갈 때 이제 어머님 생각을 하고 내려갔다 그랬지만은 어머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뭐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는지. 분명한 거는 제도적으로도 전국에서 가장 앞선 돌봄 시스템, 전달 시스템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또 어르신들을 모시기 위한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고 또 지역마다 춘천도 안에 지역마다 그런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그런 어르신들을 위한 서비스가 골고루 그 펼쳐지고 분산될 수 있도록 그런 인프라 확충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시장이 또 시민으로서 어르신들을 자주 뵙는 거죠. 1년이 시작하면은 이제 1월 2일이 보통 시무식을 하지 않습니까? 1월 2일은 제가 가장 먼저 그 갖는 일정이 네. 춘천의 노인 지혜를 간다든지 그 독거 노인을 방문한다든지 하는 건데 올 1월 2일 날도 우유 배달을 했습니다. 그 독거 노인 우유 배달을 왜 하냐면은 우유를 배달하면서 그 배달하는 사람이 이 우유를 받는 어르신들이 잘 주무셨는지 요새 별일이 없는지 어려운 게 없는지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유 배달을 통해서 그 시스템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그 1월 2일 날 추운 날 골목에 우유통을 쥐고 어르신 2댁을 가서 우유를 전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그 위로도 하고 아픈데 어떤 주물러도 드리고 하는 겁니다. 이건 그 정치인이니까 그렇게 쇼도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초에는 꼭 어르신들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접촉을 새해 시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도 그렇게 했고 작년도 그렇게 했고 그렇습니다. 공약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고 지금 어떻게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지도 잠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춘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시장님의 어떤 노력 그리고 춘천의 변화되는 모습들 이야기를 차분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춘천하면은요 앞서도 시장님 언급을 해주셨지만 사실 낭만, 추억, 젊음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도 많이 떠올리실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대학생이 되고 가장 먼저 여행을 떠났던 곳이 춘천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춘천 역시도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춘천의 지역 노인 인구 현황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어느 정도인가요? 예, 춘천이 이제 그 작년에 이미 21.5%로 그 고령 인구가 초고령 사업에 전국 평균보다 조금 먼저 들어갔죠. 그다음에 아쉬운 게 춘천의 젊은이들이 아직도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고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서울로 많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점점 이렇게 그 활력보다는 좀 에이징되는 그 좀 고령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첨단 지식 산업을 하니 교육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인구가 빠지는 것을 최대한 막고
오히려 교육이나 그런 산업 때문에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만드는 그런 처절한 노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춘천도 이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과거 정부 있을 때 뭐 여러 가지 그 겸임으로 한 일이 많았는데 그중 하나가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실무위원장이었습니다. 고령화도 우리가 뭐 갑자기 닥친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죠? 이미 뭐 30년 전에 처절하고 심한 고령화를 예견했고 또 일본의 사례를 늘 얘기하면서도 맞아요. 늘 우리가 미루고 대응이 충분한 그런 부족함, 어려움을 갖다 지금 쓰나미처럼 한꺼번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 과거를 돌리기 전에 지금이라도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국가도 그렇게 해야 되고 지역도 일선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을 해야겠지만은 가장 근본은 제가 현장에서 보면은 이분들의 어떤 그 삶, 인간으로서의 그 존엄, 이것을 지키는데 우리가 주력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많은 또 좋은 제도들이 나온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취임하신 그 초기부터 육동한 춘천 케어. 네네. 네, 소위 그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어르신들을 위한 의견 참 많이 내셨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죠?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그 돌봄 체계가 촘촘해야 된다는 거. 가장 이분들이 그 어려운 것은 이제 건강 문제하고 소외감하고 외로움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그 사회적 인프라를 가지고 그 같이 해결해 주냐 하는 거고. 두 번째, 지역의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의료 전달 체계를 제대로 해가지고 그 춘천이 도농 복합적인데 도시는 도시대로 농촌지역은 농촌지역대로 그런 의료적인 서비스를 갖다 빈틈없이 이제 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어르신들이 고립되지 않게 사회적으로 네. 경로당을 가셔서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거기 가도 결국은 하루 종일 노인들하고 지내는 겁니다. 그죠? 다른 분야, 다른 세대하고 접촉면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대한민국 전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예를 들면은 어르신 일자리를 많이 합니다. 저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이 줄어들어도 지역은 늘려나갑니다. 단순 일자리보다도 늘 말씀드리는 게 좀 힘이 들어도, 좀 거추장스러워도, 네. 좀 보람 있는데 아이들한테 가서 봉사하든지 학교에 가서 학생들한테 가서 급식 봉사를 한다든지 사실 힘이 들죠. 그래도 내가 그걸 하고 집에 돌아갈 때는 뭔가 이렇게 보람을 느끼고 그렇죠. 뿌듯하고. 뿌듯한 마음이 되고 그런 마음이면 가서 잠도 잘 주무시고 그렇죠. 그죠? 맞아요. 네. 이런 식으로 어떻게 표현이 적당치 않지만은 어르신 그룹들을 좀 오해 안 하고 들으시면 이제 사회화 늦었지만 다시 재사회화하는 그렇죠. 네. 이런 노력을 저 시장으로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노인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참 행복하다. 맞습니다. 예. 그걸 주시는 것 같아요. 하루에 단 요만큼이라도 마음속에 어떤 보람을 가지면은 그 일상이 즐겁고요. 그죠? 자랑스럽고. 자식들이 오더라도 뭔가 할 얘기가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걸 만드는 겁니다. 우유 배달 얘기도 앞서 하셨어요. 아침마다 우유 배달을 통해서 안부를 확인한다라고 하셨는데 이거 좀 자세히 듣고 싶어요. 어떤 얘기예요? 예, 그 우유 배달 관련돼서 이제 지원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봉사단체라든지 후원단체들에서 춘천시의 일정 인원의 우유 배달을 갖다 지원하면은 그것을 배달을 합니다. 그래서 배달 가면은 그 대개 이제 독거노인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가면은 배달만 가는 게 단순히 문 앞에서 전달하는 게 아니고 들어가서 그 어른을 살피고 대화도 하고 또 어려움이 없는지 어려움이 있으면은 바로 이제 시나 그 복지센터에 리포트를 해주게 하고 그런 시스템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우체국하고 협약을 맺어서 네. 우편 등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체부들이 뭘 가져갑니다. 시가 지원한 물품을 가져가서 똑같은 방식으로 그 어르신들의 안녕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은 리포트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요새 AI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또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그렇죠, 그런 맞아요. 것도 시범적으로 하고 있죠. 저희도 네이버라든지
KT 등하고 제휴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도 가보면은 아침 일찍 가면은 어르신들이 좁은 방에 혼자 계십니다. 아침을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도 알 수가 없고 대개는 어딘가 한두 군데 지병을 갖고 계십니다. 머리맡에는 정지장파 머리맡에는 약이 이만큼 있습니다. 그쵸. 이게 독거노인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한 번도 안 보고 살 수도 있겠죠, 그죠? 시장에 가서 그걸 보면은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네? 그죠? 너무 아프죠. 좀 더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 공직자들하고 뭘 더 할까를 더 궁리하게 되는 거죠. 현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찾아다니면서 어르신들을 만나 뵙잖아요. 뭐 부족한데 하나 에피소드를 말씀. 제가 시장 취임하고 여름인데 폭염 때 어르신을 이제 방문했죠. 그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의례적인 그런 면도 있는데 갔는데 이 어르신이 105세이십니다. 예.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여러 가지 그 정신도 멀쩡하시고 뭐 저를 보고 또 뭐도 내주시고 갔는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가서 한 20분 앉았다 나오는 게 이게 시장으로서 할 짓은 아닌 것 같고 나오긴 나와야 됐고 나오면 저 어르신이 얼마나 또 그 서운해하실까. 그래서 국리하다가 어떻게 나올까 하다가 어르신 제가 추석 때 또 올게요. 그러면은 기대를 남길 수 있죠. 빠질 수 있죠. 그러 나왔어요. 조금 추석 지나서 갔습니다. 갔더니 이분이 저보고 기다린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기다린 거고 주변 사람한테 그분 표현인데 그 어르신 표현인데 높은 사람이 또 온다고 그랬는데 소리를 자주 했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안 갔으면 어떻게 되고요. 그날 또 갔습니다. 나오는데 또 똑같은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고 나올까? 저렇게 기다렸던 양반을 그렇다고 뭐 밤새 있을 수도 없고. 그렇죠. 그게 한 10월쯤 돼가지고 제가 나오면서 그 어르신 제가 새해 또 올게요.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야 나올 수가 있어요.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1월 2일 날 이제 아침에 어디 그 국립 흉렬타율가 있습니다. 그 국립묘지 같은데. 네네. 거기 참배하고 아차하고 거기서 바로 그 할머니한테 갔습니다. 3번을 간 거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가야지 하는데 그 어르신이 그 요양병원에 다치셔서 입원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연세에 넘어지셔서 요양병원 갔으면은 다시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병원에를 2번 찾아갔습니다. 가면 그 그리움이 있습니다. 저한테. 지금도 기억나는데, 우정 왔어. 우정이라는 것은 이제 춘천 지방 사투리로 우정 나 때문에 왔어? 그쪽 사투리로 정말 나 때문에 왔냐, 이거. 일부러 왔냐, 이거. 우정 나 때문에 왔냐는 거는 나 때문에라는 것은 그 연세에 그 상태 되면서도 하나의 그 당신의 어떤 그거를 확인하고 싶은 거죠. 예. 우정 나 때문에 왔어를 몇 번 얘기하시고 어제 들었어라는 얘기, 온다는 얘기를 또 미리 얘기한 모양이에요, 원장님이. 어제 들었어라는 얘기를 몇 번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그때 봄인데 아주 꽃이 뭐 온 천하에 늘어지게 핀 그런 시절에서 어르신 여기 있지 말고 밖에 꽃이 얼마나 좋은데 다음에 와서 나오고 이제 일어나서 꽃 구경 나가자. 그러고 나왔죠. 그리고 제가 그때 뭘 하려냐면은 사실은 이제 제 판단에도 살던 집에 다시 가는 거는 불가능하죠. 105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직원들하고 어떻게 부축해서라도 차에 태워서 집 앞에까지만 갔다 다시 오시게 하자. 집 앞에 가서 평생 살던 집을 혼자 살던 집을 쳐다라도 보게 하시고 뭐 하는데 근데 그거를 이렇게 구상하다가 곳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는 정작 제가 못 뵀습니다. 못 뵀고. 그래서 그게 이제 작년 봄인데, 작년 6월인데, 지금도 생각하면은 좀, 그렇죠. 작년 말에 우리 복지국장께 춘천에 100세 이상 어르신이 얼마나 되냐 파악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놀랍게도 춘천에 100세 이상 어르신이
59분이 나왔어요. 제가 다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에 105세 어르신하고 104세 어르신을 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또 뵙고 그러는데 그게 다 이제 그때 그 돌아가신 그 어르신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자주는 못하지만은 뭐 시간 되면은 뭐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예, 예. 근데 사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은 정책을 알아보기 위해서 마련한 그런 프로그램이지만 이렇게 시장님께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그런 분들과의 기억을, 추억을 나눠주시는 이 시간이 네네네. 오히려 보시는 분들한테는 아, 이렇게 해서 시니어 정책들이 탄생하는구나. 네네. 이렇게 해서 네네. 어르신들을 위한 마음이 탄생하는구나. 이런 예, 예. 것들을 더 잘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게 지금 사회자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다 할 수는 없죠. 늘 할 수도 없지만은 그런 접점을 계속 만들므로써 뭐라도 하나 듣고 고치고 더 보태고 하는 것이 그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세상에 뭐 저도 평생 정책을 했지만은 완벽한 제도란 없습니다. 부단히 소통하고 들으면서 보완하고 더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를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잊어버릴 수도 있고 외면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게 네.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예, 뭐 재미난 일 많습니다. 뭐 실제로 노인대학도 있습니다. 노인대학 있으면은 이제 개강 강의는 꼭 시장한테 부탁을 합니다. 아하. 1년에 2번 가서 어. 그 노인대학 강의를 합니다. 반응은 어떠세요? 너무 좋아하죠. 어. 그 작년 2학기 학생들은 그 갔더니 그 여자 어르신들이 많았고 남자 어르신들은 다 어딘지 모르겠어. 공부 안 하시고 말이야. 어머님들한테 인기가 많으시군요. 네. 추석 전이라 뭐 가서 또 그 추석 노래, 뭐 나훈아의 고향역 이런 거 딱 시작하고 노래하고 시작하면 이제 분위기가 잡히지 않습니까? 예? 시장님 한 예, 예. 박자씩.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역 더 하면은 근데 저 왜 이렇게 구슬프게 예, 저 예, 아까 예. 어머님 얘기를 예, 해주셔서 예. 그런가 봐요. 네. 예 어. 저희 돌아가신 선친께서 평생 술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예. 아버지가 술 좋아하면은 고생하는 사람 누구죠? 어머님. 어머니죠. 그래서 아버지 술 때문에 우리 어머니 고생한 얘기 막 그냥 1시간 내내 했어요. 너무들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 몰입도가. 그리고 이 공감하시는 게, 예, 예, 다 비슷하게 해서 그렇죠. 그랬는지. 맞아요. 뭐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소통을 많이 하는 시장님으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노인대학 말고도 얼마 전에 보니까 배식봉사도 나가시더라고요. 아, 예, 예, 예. 네. 그 배식관도 중요하지만 1시간, 2시간 있다 보면은 사실은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그 어떤 분들은 와서 즐겁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상당수의 분들은 그게 어떻게 보면 하루에 한 끼일 수도 있습니다. 와서 많이 드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한 끼를 밖에 못 드시니까 드시고 어떤 분들은 또 눈치를 봐가지고 보면서 조금 더 덜어가시고 하는데 그것을 다 목격하고 하면은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하냐. 예? 아무리 복지제도가 앞서고 최선을 다해도 여러 사람들 다 조건이나 생활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쫓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또 고마운 거는 많은 봉사자들이 그를 같이 했습니다. 저는 뭐 정부에서 뭐 거대 정책을 만들고 할 때는 잘 몰랐는데 그게 세상을 움직이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고향 가서 시장을 하고 그 바닥에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우리나라를 지키고 또 떠받치는 것은 뭐 국가의 거대 정책도 있지만은 정말 요소요소에서 말없이 봉사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사회를 지키는구나. 절감을 합니다. 그런 장소에 가면 다 봉사자들이 와서 하는 거거든요. 그 재정이나 뭐 그 하고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제가 자주 가서 같이 하는 겁니다. 저는 가면은 꼭 주걱을 잡습니다. 네. 주걱을 잡고 밥을 퍼야 일을 하는 것 같고 또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가가지고 주걱을 나한테 뺏기면은 굉장히 서운합니다. 일찍 가셔야겠는데요. 예. 주걱이 있어야 주권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끔 시장이지만 주걱을 뺏기는 날도 있는데 그날은 갔다 와도 한 것 같지도 않고 꼭 주걱을 드려요. 주걱입니다. 그렇게 현장에서 어르신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으시면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부탁해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예. 실제로 반영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행복도움이라고 네. 경로당에 그 밥을 짓고 음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뭐 많은 대우도 못 해드리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이 들고 또 젊은 사람들은 잘 안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것을 충당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네. 그런 건의를 많이 받고 최근에 거의 다 이렇게 들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인건비, 거기에 따른 그 인건비도 좀 올려드리고 그 연령도 없이 좀 젊은 사람도 본인이 원하면은 가서 할 수 있게 해주고 해서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정비를 했고요. 어디 다니면은 경로당 가면은 꼭 한두 군가지씩 이렇게 건의를 듣습니다. 그 냉장고가 있으면은 어르신들이 슬그머니 저거 오래됐어 그러면은 그렇죠. 바꿔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뭐 많습니다 그런 게. 근데 다는 못 해드리지만은 최대한 뭐 시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하나하나 드리자 노력하고 어떤 데 가면 어르신들이 우리 경로당 이 밥이 맛있다 이겁니다. 예, 자랑을 많이 하죠. 그럼 제가 또 그냥 지낼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제가 꼭 먹으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갑니다. 그래서 밥 맛있다는 소리 듣고 시장이 대낮에 경로당 와서 같이 식사하면은 너무 행복해 하시죠. 예. 그분들의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어르신들이 시장에 와서 점심을 같이 하면은 그날은 뭐 잔칫날이시죠. 제가 더 맞아요. 감사한 거죠.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면 또 그냥 나오겠습니까? 노래 한 두 곡 남기고 나오고. 보니까 노래를 잘하셔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앞서 일자리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기분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이 들으시면서 춘천에서 진짜 그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을까 하시는 분들 정말 네.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게 일자리 대상 최우수상도 받았어요. 춘천시가. 예. 그러니까 그만큼 노인을 위한 어르신을 위한 네네. 일자리들에도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수량적으로 그 정부 지원이 줄 때도 저희는 늘렸습니다. 2025년 올해도 그 예산 인원 해가지고 10% 이상 늘렸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요. 올해는 뭐 정부 사정이 안 좋고 세입 결손이 많아가지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이제 지역에도 오는데요. 굉장히 예산 짜기 어렵지만은 네. 복지 예산을 우리 춘천시도 10% 이상 늘렸습니다. 저도 정부에 있을 때는 사실은 복지 예산이 막 늘어난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예. 이거 나라의 어떤 그 성장 잠재력이 점점 줄어들고 젊은 인구가 줄어드는데 복지에서만 늘려다 보면 나중에 우리나라가 이걸 뒷감당을 어떻게 하냐. 이거는 뭐 상식적인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복지에서는 늘리지만은 복지도 하나의 그 산업 분야로 보고 여기에서 생산성을 늘려야 된다. 생산적 복지를 저도 열심히 한 그런 거였는데 그것도 유효합니다. 네. 유효하지만은 지금 현실로서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고령화율을 보면은 복지 예산 늘리는 것 자체가 답은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 그 제가 행간 중에 그 말씀드렸지만은 늘려도 어떻게 늘리냐. 효율적으로 늘리고 그 전달 체계가 돈뿐만 아니고 사회 의료 모든 시스템 아까 그 봉사 인력들까지 해가지고 이것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짜여져야 된다. 그래야 복지 예산이 늘어나고 더더라도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이 부분까지 우리 정부도 그렇고 지역도 고민하고 좋은 복지 시스템을 만들어야 지속 가능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 예산만 늘리면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미래 세대의 어떤 카드를 우리 세대가 다 갖다 긁는 겁니다. 이것은 죄악이죠. 네.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부족하지만은 제가 그 춘천의 시장으로서 작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분들이 하실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춘천은 어떤 걸 만들고 있을까요? 저희도 그 아까 얘기한 미래동행재단 같은 데서 그 어른들에 대해서 이제 직업 훈련을 하고는 있지만은 네.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이죠. 훈련을 받은들 실제 그 가질 수 있는 그 자업은 굉장히 제약되어 있습니다. 그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아까 얘기한 그 일자리로서는 학교라든지 네.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린다든지 해서 다른 세대와 당신의 어떤 사회적 경험을 갖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좋죠. 봉사하면서 티칭을 한다든지 그 자기 분야를 연장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때 우리나라도 이제 정년 연장 논의가 이제 본격화되지 않습니까? 일본이 이제 자연스럽게 65세로 가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정년 연장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면은 자연스럽게 거기에 맞춰서 어르신들의 어떤 직업이 창출되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필연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춘천시가 먼저 그 선도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네. 또 춘천은 서울에서 가깝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엄청 자랑한 대로 산수가 수려하고 좋고, 춘천에는 또 대학도 큰 대학들이 있고 또 대학병원이 2개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은퇴자들이 오셔서 살기가 굉장히 좋은 도시랍니다. 앞에 얘기한 거는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불과 뭐 전철로도 뭐 1시간여고 차를 몰면은 1시간이 오는 도시이기 때문에 사실상 수도권입니다. 2028년이면 KTX가 춘천까지 옵니다. 속초까지 가고 2030년이면은 수도권 광역전철 언더그라운드 GTX-B 인천 송도에서 춘천까지 연결이 됩니다. 사실상 서울이죠. 어르신들이 왜 서울에서 이렇게 힘들게 계십니까? 그래서 괜찮으시면은 춘천의 어르신들이 편하게 머물 수 있고 춘천이라는 지역사회에서 당신의 어떤 커리어를 가지고 봉사도 하고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가 다 만들 겁니다. 그래서 춘천 오셔서 평안하게 지내시고 또 당신의 그 평생의 이력을 춘천의 그 커뮤니티에 공동체에 전수도 해주시고 한 보람 있게 사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것도 저의 하나의 큰 비전입니다. 그래서 아마 춘천이 아마 전국에서 가장 좋은 은퇴자 마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준비도 지금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장님도 70세, 80세가 되실 거 아니에요. 세월이 네네. 흐르면. 그때는 어떤 모습이실까요? 뭐 하고 계실까요? 그 시청자 여러분 믿을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그 노인 2년 차입니다, 올해. 연세 벌써요? 예? 벌써 연세가 그렇게? 예, 소위 말해서 주민등록증 보여드릴 수 있는데 사실입니다. 요새 뭐 농담처럼 얘기하죠. 우리 직원들한테 좀 잘 부탁한다고. 노인 시스템 좀 잘 만들어준다고.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혜 대상이 된다고 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은 글쎄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 20년도에 춘천의 모습은 제가 이미 다 함축을 했습니다. 노인들이 건강하고 보람을 갖고 살 수 있고, 그죠? 그냥 고립된 세대가 아니고 그 공동체하고 늘 섞여서 같이 지낼 수 있는 세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제가 10년, 20년 후에는 춘천에 살면서 그런 시스템을 만끽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일본에서 이제 그 실험을 한 거죠. 조사를 한 건데 일본이 아직은 이제 장수 국가니까 일본의 장수 요인이 이 건강이나 뭐 그런 것보다도 관계의 유지입니다. 늘 주변에 누가 있어야 되고 서로 대화도 해야 되고 네. 그죠? 이게 되는 것이 장수의 요인이죠. 사실은 아무리 혼자 건강하고 운동을 많이 해도 고립된 생활이면은 그분이 뭐 장수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어르신들이 그 고독하지 않게 늘 옆에 누구하고 대화할 수 있고 어울리고 또 새로운 것도 찾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그 어르신 세대들이 그 지역사회 전반에 많이 노출되는 그런 그 시스템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뭐 더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네. 여러 가지 비전들은 이미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구체적인 정책들도 몇 가지는 세우셨을 네, 것 네. 같아요. 뭐, 몇 가지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춘천에 아까 복지관을 얘기했지만은 큰 복지관이 광역별로 3군데가 있는데 한쪽이 빕니다. 그래서 그쪽에 복지관을 신규로 하는 것을 그
지금 추진하고 있고 네. 이미 부지도 확보했습니다. 이제 예산 확보해가지고 한 3, 4년 후에는 춘천에 그 굉장히 그 선진화된 어르신 복지관을 만들어서 춘천의 전역이 그 권역별로, 네 권역별로 촘촘하게 그 다 커버하는 그 시스템을 만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경로당이 계속 늘기도 어렵습니다. 그죠? 노인 인구가 줄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지금도 경로당 숫자가 느는데 앞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교통 편의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경로당을 좀 효율화하고 집약화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어르신들이 운동할 기회가 많이 필요합니다. 요새 아주 선풍적인 그 인기를 얻고 있는 스포츠가 있죠. 파크 골프라고 그래서 이게 네. 인구가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기존의 그 어떤 그 시설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춘천에 파크 골프장이 3개가 있는데 매일 뭐 인산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작년부터 해가지고 3개의 파크 골프장이 있는데 3개를 더 만듭니다. 더 만들어 가지고 어르신들이 좀 와서 부딪히지 않고 가끔 또 싸우지 않고 와서 사이좋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유롭게. 예, 파크 골프장을 지금 만들고 있고 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육체적으로도 그 할 수 있는 그거를 지속적으로 그 관리하고 개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뭐니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어른들께서 고독하지 않게 하는 거기에 더 주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뭔가 시장님께서 그리고 계신 어르신들이 살아가는 춘천은 건강하고 여유롭고 그리고 유쾌한 춘천인 것 같아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작년 말에 춘천에 치매병원을 별도로 만듭니다. 그래서 기공식을 했단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금도 또 하나는 그 상당한 규모로 현대화 시설으로 치매 요양원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는 뭐 우리가 뭐 비껴나갈 수 없는 그렇죠. 그런 뭐 숙명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그 강원도 최초 아마 전국에서도 그 유례가 없게 치매 전문 병원을 작년 11월에 기공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매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장기 요양을 대비하기 위해서 또 네네. 집으로 찾아가는 네네. 네. 예. 그런 서비스도 있더라고요. 예, 그게 그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춘천에 뭐 의료기관하고 협약도 맺어서 그 요양원을 가는 게 아니고 의사가 직접 가서 네. 그 방문해가지고 제가 요양을 해주는 거죠, 그죠? 근데 참 걱정인데 지금 이제 요양원은 뭐 어쩔 수는 없는데 이런 말씀드리면 좀 슬프지만은 요양원이라는 게 뭐죠? 가서 신체나 정신 상태를 요양을 통해서 개선해서 다시 돌아오는 게 요양입니다. 다시 가정으로 복귀하는 게. 네. 근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요양에 하나 가는 것은 영원한 이별로. 그죠? 그렇게 인식하고 보내는 있죠. 네. 가족이나 가는 분이나 슬픈 얘기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야말로 요양원은 가서 여러 가지 상태를 좋게 해서 다시 나오게 하는데 쉽지는 않죠, 이게. 네. 뭐 사회적 비용이 너무 들고 뭐 가족마다 다 스토리가 다르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재가 요양이죠. 그래서 의사가 직접 가서 네. 돌볼 수 있는 거를 하고 이게 뭐 춘천만 있는 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한 10군데 이제 시도되고 있고 네. 우리 춘천도 지난 12월에 의료기관하고 해가지고 재가 요양, 방문 요양을 시작했단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행히 그 의지가 있는 의사 선생님들께서 그거를 나서줬고 대신 이분들이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경영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의료보험 쪽에서 국민건강공단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관리와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022년에 이제 시장으로 취임을 하시고 나서 정말 많은 고민과 많은 노력을 해 오신 지금까지 네. 가장 내가 이것만큼 정말 보람됐다 생각하시는 성과는 어떤 것들을 꼽으실 수 있을까요? 예, 뭐 복지 쪽에는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그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춘천이라는 도시가 한 20년 전에 기업 도시라는 거를 타 도시로 간 바람에 그렇죠. 굉장히 정체가 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기업
도시, 지금 명칭은 이제 기업혁신파크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춘천에 가까운 인근, 서울하고 가까운 지점에 한 100만 평이 넘는 3만 명의 도시를 만드는 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춘천의 대표 산업인 바이오, 정밀의료, 이게 다 어르신들을 위한 겁니다.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여기 가까운 판교보다도 더 쾌적하고 좋은 연구 도시, 기업 도시, 또 R&D 도시, 또 문화예술 도시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을 성취한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태권도라는 게 세계적인 스포츠입니다. 그렇죠. 국내보다 외국 나가면 훨씬 더 그 엄청납니다. 전 세계 213개국이 그 태권도를 참여하고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스포츠죠. 네.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가 지금 서울에 있는데 이것을 춘천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춘천이 그 엄청난 스포츠인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가 가져오면서 세계 태권도의 중심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춘천 시민들이 태권도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은 해서 어르신들한테 그 아침에 그 어떤 공원이나 네. 공간에 나오셔가지고 어르신들이 태권도복 입고 아침에 태권도를 그 단련하고 그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려고 그런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하면은 원칙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정도로. 네. 예, 뭐 평생 공직에 있어서 그런 면도 있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작년 올해 우리 국가 사회가 말할 수 없는 혼란을 겪고 네,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뭐 다 설명하고 하기에는 좀 너무 어렵고 왜 그럴까 생각하면은 우리가 뭐 고도 성장을 하면서 빨리 발전했지만은 또 사회가 또 그만큼 성숙하고 또 민주화 더 아주 촘촘하게 민주화되고 하는 것들은 좀 상대적으로 어떤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런 병리들이 고도 성장 과정에서 이렇게 묻혔던 그런 구조적 병리들이 지금 다 나오는 상황에 정치적 혼란까지 겹쳐서 좀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이럴수록 지금의 이 상황은 빨리 극복하고 모든 게 정상화돼야 되겠죠. 안 되면 대한민국 큰일 나니까요. 이게 정리되면 다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국가사회가 모두가 어느 분야에서든지 기관, 단체, 정부, 뭐 자치단체 또 우리 같은 개인들까지 또 다 이제 자기가 스스로 책임지고 원칙과 기본을 지키는 그런 사회가 돼야 앞으로 그런 어려움이 없지 않을 생각하고 부족하지만은 제가 시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원칙을 지키고자 합니다. 부당하거나 어려움이 있다고 요걸 모면하거나 했다 보면 그건 언젠가 다 짐이 되고 사회의 이해 요소로 남습니다. 그래서 뭐 전들 뭐 다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은 원칙을 지키고자 굉장히 노력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께도 외람되지만은 우리 어려워도 기본대로 하자라는 그 부탁을 많이 드립니다. 보다 보니까요, 닮고 싶은 상사 1위로 또 예. 꼽히신 적이 있으세요. 일을 잘하고 또 인품이 훌륭하다라는 게 이유였다고 하는데, 인품이 훌륭하고 추진력이 좋고 일을 잘한다. 이것만큼 훌륭한 칭찬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말씀을 미리 하셨으면은 제가 말하는데 더 조심했을 텐데. 죄송합니다. 민망해. 근데 오늘 충분히 예, 훌륭하셨습니다. 뭐, 제가 이제 정부 시절에, 기획재정부 시절에, 직장 직원들이 이렇게 평가해 준 겁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 제가 앞으로도 그런 인물은 안 되지만 그렇게 노력하고 살아야겠죠. 제가 이제 살다 보면은 많은 그 기념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뭐, 기념패, 뭐 상패 있는데, 사실은 그때 그 기획재정부 직원들이 만들어준 패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도 제 거실에, 딴 건 버려도 그거는 못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 거실에 있고, 늘 그 패를 보면서 늘 그 스스로를 갖다 이제 정돈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제 인생의 그거는 이제 훈장과 같다 이렇게 그렇죠. 표현했습니다. 뭔가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도 나침반 같을 것 같다는 네네.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앞으로 어떤 시장님이 되고 싶으신지.
제가 작년에 시작을 하면서 몇 가지 프로젝트를 하면서 굉장히 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설득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또 작은 도시지만은 거기도 다 뭐 이렇게 찬반이 있고 여러 부류의 이제 의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너무나 다양한 거죠. 그럼요. 예. 그런 와중에 좀 답답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 뜻을 잘 안 받아들여지거나 곡해될 때 저는 시장으로서 단 하루를 해도 춘천의 미래를 위해서 일하는 시장으로 기억되겠다. 단 하루를 해도. 그렇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거기에 답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뭐 언젠가 제가 시장이 아닐 때 세월이 지나서 춘천 시민들한테 뭐 과분한 기대지만은 육동한 시장이 춘천의 미래를 위해서 그때 정말 애썼다. 이 정도 평가받으면은 뭐 너무 큰 영광이겠습니다. 그때 정말 애썼다. 육동안이었 참 다행이다. 그때 잘 뽑았다 우리 이런 평가면 너무 좋겠죠. 예. 예. 감사합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시지만 춘천 시민분들도 보고 계실 것 같거든요. 춘천 시민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예, 시민 여러분, 제가 우리 중앙에 오늘 진출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관심 가지시고 시정을 잘 지원해 주셔서 중앙에서도 우리 춘천시가 그래도 눈에 띄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시민 여러분을 대표해서 오늘 이 대담에 나와 있는 것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또 감사드리고 제가 연초에도 밝혔듯이 민생과 또 시의 미래 또 여러 가지 안전 문제가 국가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시민을 안전을 위해서 올 한 해도 변함없이 견마지로를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뭐 시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춘천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에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께서 자부심을 가지고 덜 아프고 또 보람을 가지고 또 주무실 때 어떤 뿌듯함을 가지고 이렇게 사실 수 있도록 제가 뭐 자주 못하지만은 늘 옆에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함께 하면서 상당히 유쾌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 네네, 감사하다는 네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민하면서 정책을 만들어 가시는 그 시간들 덕분인지 네네. 앞으로 춘천시가 진짜 더 많이 유쾌해질 것 같다. 예, 예, 그리고 더 예. 들썩여질 것 같다라는 맞습니다. 예, 생각이 예, 들어서 예, 더욱 예. 기대가 됩니다. 자, 시니어TV 신년 특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시니어 정책 지자체 장에게 듣는다. 오늘은 육동한 춘천시장과 함께 해봤는데요. 말씀하신 시니어 정책들이 잘 실행이 돼서 봄처럼 생기 있고 그리고 내처럼 풍요로운 도시 춘천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더 행복해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시장님 귀한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영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시니어 정책과 함께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